네, 매주 금요일 코너 사만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병원 이야기입니다. 이경호 해설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녹색병원에 다녀오셨다고요? 녹색병원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일반적인 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민간병원인 한데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거든요. 이 병원이 최근에 전체 직원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직원을 다 정규직으로요. 병원장을 만나고 오신 거죠? 예, 임상혁 병원장이 그 주인공이신데요.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네, 녹색병원은 서울에서도 서민들이 많이 사는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병원입니다. 지난 2003년에 설립된 병원인데요. 임상혁 병원장 만나서 우선 간단한 병원 소개부터 들어봤습니다. 예. 녹색병원이 좀 특이하게 설립됐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역사라든지 과정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연배 때 분들은 어느 정도 대부분 아실 텐데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원진 레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레이온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황화탄소라는 화학물질에 많은 노동자분들이 중독됐습니다. 약 1000분 정도 중독되셨고요. 지금은 한 350명 정도 돌아가셨는데요. 이 분들이 뭐 여러 가지 투쟁, 호소, 뭐 이런 절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치료하고 또 자신들과 같은 그런 불행한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병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정부에서 그 원진 레이온을 땅을 매각하고 남는 그런 이익금으로 녹색병원이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과 달리 좀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건립된 병원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원래 병원은 다 비영리입니다. 영리가 하나도 없는데 다들 영리병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공익형 재단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형 공익병원,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병원으로 저희 병원의 비전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형 공익병원. 네. 어떤 개념인가요? 보통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우리는 보통 공공병원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공공병원 이외에 대학병원, 민간병원 다 민간병원이라고 하는데요. 녹색병원도 사실 민간병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운영 목적을 공익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형 공익병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명칭은 스스로가 만든 거라고 합니다. 한번 더 들어봤습니다. 보통 병원들은 뭐 환자 치료하는 것들이 다 기본인데 예. 거기에 공공활동이라는 의미를 집어넣는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이제 공익적인 활동이겠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 그런데 그 환자들을 치료할 때 차별 없이 치료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병원에 오기가 힘든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노동자, 또 이 중랑구에는 굉장히 영세한 지역 주민들이 많은데요. 그런 지역 주민들 오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가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의 활동을, 그런 활동들을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어떤 의료 활동, 이 지향은 알겠고. 근데 비정규직 제로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녹색병원도 한 2년 전만 해도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는 했지만 비정규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사가 2021년 7월에 이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자 이런 노사 합의를 했고요. 그 선언에 따라서 그동안 단계적으로 전원 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장이 된 지 3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도 저희 병원엔 비정규직이 있었습니다. 주로 요양보호사들이 비정규직이었고, 그다음에 식당이 위탁을 줘서 역시 비정규직이었고, 그다음에 청소도 역시 위탁을 줘서 이렇게 비정규직이 크게 3개의 비정규직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을 한 번에 정규직하는 것이 좋겠지만 병원의 사정상 단계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한 분 하나씩 정규직해서 올해 1월에 그 전체의 병원 직원이 물론 뭐 출산휴가 대체자 이런 건 말고요. 병원 전체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방송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이 일하는 그렇죠. 곳이기도 하거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 관리 비용 상승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질의 컨텐츠라든지 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경영자들의 판단인 것 같은데요.
병원이란 곳은 항상 의료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것들을 해야 되죠. 사람을 구하고 시설이나 장비들을 두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병원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고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건 완전히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냥 경영에 그런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 돈이 많이 들게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지 말아야죠. 직원 채용 다 돈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은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저분한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나가는 것 그냥 보이게 됐다고 하고요. 식당은 식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요. 밖에 나가서 먹던 직원들이 병원 안에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환자들의 음식의 만족도가 높아졌고요. 아마 이제 청소도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네요.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니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 여러 여건이 훨씬 나아진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경영상의 그런 문제 숫자를 생각해 보면 여러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이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보통 한 40~50%까지 된다고 합니다. 녹색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또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에 따른 비용이 지출하듯이 그런 것들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밝히셨는데요.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경영을 하면 우리나라에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규제를 지키려면 돈이 다 들어요. 진짜로요. 근데 그거 지키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 병원 경영의 아예 기본으로 하자. 그러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급여를 준다든지 그건 아주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그냥 이런 그런 걸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그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면 특히나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오히려.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겠죠. 갈등이 노동자 사이의 갈등, 특히 또 비정규직과 아직 진입하지 못한 청년 노동자의 갈등,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원 다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병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 얘기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규직들의 권리가 강화될수록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진입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다고 해서 신규 입사자의 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된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규직화 됐다고 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청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정지된 것 아니냐 이런 평등하지 않다. 그런데 저는 그걸 좀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같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연대하고 배려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그러면 아마 그런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해나가는 모습들을 젊은 친구들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민간형 공익병원. 그래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좀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할을 더 확대해 가려면 더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하겠어요? 녹색병원 사례가 아마 전체 병원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녹색병원이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되고요. 녹색병원을 돕는 것이 아마 전체 노동시장을 위해서
보다 한 단계 높이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들어봤습니다. 저희 병원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노동, 지역, 환경, 인권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정말로 건강 문제에 소외된 분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그러한 공익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항상 자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녹색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많은 분이 기부해 주시는데요. 그래도 혹시 방송 보시면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내주세요. 아유, 마지막 말씀하시면서는 카메라에 눈을 맞추시고. 네, 이경우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말끔하게 단장한 넓은 스튜디오로 저희 사사건건 이사 갑니다. 월요일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